우리 오늘 다시 대전제가 뭐라고? 부등식의 경계값은 우리 방정식의 해와 같다.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이 우리가 2차 부등식입니다. 근데 이쪽 2차 부등식 쪽은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게 사실 뭐 되게 뭐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거 딱 그냥 알파와 오메가도 딱 봤었을 때 그냥 그래프를 봐서 내가 해석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이쪽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2차 함수 그릴 수 있잖아요. 그지? 그 2차 함수를 그냥 내가 해석할 수 있으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이 친구 한번 볼까요? 어렵지 않다는 얘기야. 이 친구가 가져와 봤어요. 문제에서, 야,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했었을 때, 지금 이미 그래프가 나와 있지.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일단 첫 번째, 우리 아까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뭐예요? 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지금 0보다 크다는 어떤 부등식인데, 내가 얘를 그냥 방정식 형태로 썼을 때 a의 근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알려준 거랑 똑같아, 그러면. 1하고 5예요. 라고 알려준 거랑 똑같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결국 이 부등식에 내가 경계값을 취할 때도 그 경계값은 결과적으로 이 두 대에만 해당하다는 거죠.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시.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었어. 그럼 이 부등식 할 때 인수분해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어차피 인수분해 해봤자 내가 만약에 n은 는 0이라는 방정식 형태로 받아봤을 때 그는 1하고 5일 거야. 맞죠? y는 해서 내가 이 그래프 그리고 내가 y는 0이 뭐죠? x축이죠? 그지? x축을 그렸을 때 우리가 두 교점의 x좌표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방정식의 해라고 했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1하고 5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방정식의 해는 1하고 5일 거야. 그럼 내가 얘를 어차피 인수분해 해봤자 어차피 저기 있는 x-1, x-5 저렇게 나올 거고 지금 0보다 크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2차 부등식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야. 야, 우리가 지금 뭘 구할 거냐면 부등식의 해를 구할 거야. 이 해라는 것은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해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문제에 해당하는 범위 중에서 우리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야, 내가 어떤 x를 넣었을 때 0보다 크게 되는 그 x값의 범위를 구해줘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럼 봐봐. 우리가 이 그래프도 따져봤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어떤 x값을 넣었을 때 해당하는 그 함수값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함수값들이 여기 있는 이 0이라는 이 함수값보다 위에 있도록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도록 하는 거죠.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 근데 이 색칠한 부분에 뭘 구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즉 여기에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즉 여기 있는 x값을 넣으면 무조건 0보다 큰 값이 나와요. 라는 거예요. 즉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빗금칠한 이 부분을 뭐하면 이 x에 대입하면 그때마다 0보다 즉 0이라는 함수값보다 위에 있어요. 그렇게 되게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지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따져봤을 때 어때? 딱 0이 되는 순간이 1하고 5죠. 그치? 근데 애보다는 작거나 5보다는 큰 구역에서 그때의 마다의 그 함수값이 x를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뭐가 돼요? 0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첫 번째 답은 뭐예요? 첫 번째 답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5보다 큰 구역에서는 저기 있는 이 함수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게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야?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지금. 지금 똑같은 이 그래프 상황에서 어떻게 말한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내가 어떤 x값을 넣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어떤 함수값이 나올 거야. 그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럼 내가
1을 넣어도 상관없죠. 여기다 1 넣으면 0 되지. 0은 0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1은 저 부등식의 해인 거야. 이해됐어요? 지금? 우리 다시 말하지만 지금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 x값을 넣을 때마다마다의 함수값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함수값들은 내가 어떤 그 x를 넣을 때마다마다마다 실제로 그 함수값은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빗금 칠해진 이 부분은. 그죠? 부분에 대한 x값을 대입을 하면 그렇게 작게 되는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2번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이 x의 범위에서는 그런 x를 실제로 여기다 대입했을 때 너의 함수값이 0이라는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답은 2번 답은 이렇게 우리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래프만 보고 내가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면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어차피 뒤에 나오나? 뒤에 나오네. 어차피 그럼 이거 해볼게요. 우리 대표 유형. fx하고 지금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프의 해석이에요. 지금 보니까 우리 fx가 누구야? 이 친구가 fx야. 얘가 지금 fx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gx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것은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x값의 범위. 한번 보자. 야, 내가 어떤 똑같은 임의의 x값을 넣었는데, 그죠? x값을 넣었는데, 이 fx라는 함수값, x를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더 크다는 소리죠. gx보다. 그럼 내가 어떤 임의의 x값을 넣었을 때마다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fx, 즉 빨간색이 더 위에 있는 걸 찾는 거라는 거죠. 그지? 맞아요? 우리 빨간색이 더 위에 있는 부위가 어딥니까? 우리 같아지는 부위가 여기죠, 지금. 그죠? 그러면 지금 내가 선생님이 이 보라색으로 색칠한 거 왼쪽 부분에 해당하는 x값을 넣었을 때마다마다 파란색하고 빨간색 비교해보면 결국 fx가 좀 더 위에 있는 상황이 되죠. 그죠? 그래서 x는 지금 여기 같아지는 부분이 어딥니까? 0이죠? 지금?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즉 x가 0보다 작은 어떤 임의의 값을 넣을 때마다마다의 그 함수값을 비교했었을 때 너의 함수값이 더 높은 x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부등식의 해라는 것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뭐 예를 들어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었다. 그러면 실제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었을 때 너의 함수값과 너의 함수값을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파란색의 함수값은 여기, 빨간색의 함수값은 여기죠? 그치? 네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부등식의 해에 속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 0보다 큰 쪽에서 대입하면 빨간색이 더 아래 있죠, 이번에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해가 안 되겠지. 저의 부등식에 만족하는 해가 안 되죠. 안 되다가 다시 이 같아지는 지점으로부터 오른쪽 범위. 그죠? 이 같아지는 범위의 오른쪽 범위. 결국 이 같아지는 부분이 어디야? 두 그래프의 교점이지. 그럼 그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결과적으로 경계값이 되고 걔는 사실은 fx는 gx라는 방정식을 세웠을 때 두 근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랬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or x가 4보다 큰 범위에서는 x가 4보다 큰 범위를 넣었을 때마다마다의 함수값을 비교해 봤을 때 fx가 gx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1번 답은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되고요. 여기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 친구는 뭐야? 2번은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야, fx하고 gx랑 곱했더니 음수야 라는 것은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죠. 누구의 부호가 다른 거야, 지금은? 함수값의 부호가 다른 거야. 그러기 위한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우리가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돼요? fx하고 gx하고 봤었을 때 둘의 뭐가 다른 거? 부호가 다른 거 한번 보면 그죠? 이 1,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으면 파란색은 어때? 음수 나오고 그쵸? 함수값이. 그리고 여기는 양수 나오니까 지금 문제에서 성립하겠죠. 그치? 그러한 x값의 범위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으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으면 여기 있는 gx는 음수 나오고 fx는 양수가 나오니까 둘을 곱했을 때 두 함수값의 곱은 우리가 음수가 나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여기죠. 이 부분은 빨간색이 음수가 나오고 파란색은 양수 나오지. 그럼 또 성립하겠죠. 또 or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이 x값의 범위를 실제로 여기다 대입하면 그때마다마다의 함수값의 곱은 음수가 나오겠지. 그죠? 그리고 또 어디예요? 또 어디? 5죠, 5. 5보다 이 큰 구역에서는 파란색이 또 음수 나오고 빨간색은 또 양수 나오죠. 그래서 or x는 5보다 크면 이 범위에서는 fx하고 gx가 0보다 작은 그 x값의 범위로서 우리가 부등식의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그럼 밑에 있는 거 한번 빨리 풀어볼게요. 그래프의 해석. 하고 측정. 1번, 2번에는 우리가 등호가 들어갔습니다. 등호가 들어갔어요. 어, 1 10점.
알았어요?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떤 fx가 지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고, 제가 만약에 fx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했었을 때 만약에 두 번이 알파라고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상황, 첫 번째 케이스. 일단 a는 양수고요. 그리고 판별식 d는 0보다 큰 이 상황이라고 한번 볼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일단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고,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는 것은 우리 S축하고의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치? 그럼 이런 형태가 나올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냈냐면, 우리 이걸 구해볼 겁니다. fx가 이렇게 할까? 첫 번째, fx가 0보다 크다. 두 번째,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세 번째, fx가 0보다 작다. 네 번째,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볼게요.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친구는 내가 어떤 x값을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0보다 큰 범위를 구하라 이거죠. 크게 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거죠. 그치? 거긴 어디야? 우리 여기서 봤을 때 x가 알파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그쵸? 이 범위에서는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이 x값을 넣을 때마다마다의 그 함수값을 구했을 때 다 0보다 크니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런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 마찬가지로 뭐예요? or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근데 만약에 0이 포함된다면 함수값이 0이어도 된다는 거니까 여기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는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or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fx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뭐야? 내가 어떤 임의의 x값을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0보다 작게 되는 그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에 해당하겠지. 그러면 그러한 x가 지금 알파보다 만약에 크고 베타보다 작은 그 x값을 넣을 때마다마다의 그 함수값은 당연히 0보다 작을 거고, 그죠? 작죠? 0보다 작죠? 그지? 작게 되는 그 x값의 범위를 구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등호가 있다면 0이어도 된다는 것은 x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 여기까지는 오케이?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쨌든 간에 내가 만약에 2차 함수에 내가 부등식 형태를 풀었을 때 얘 해에 대한 그 경계값 있죠. 해에 대한 이 경계값은 결과적으로 뭐랑 똑같더라? 우리가 fx는 0이라는 두근과 같더라. 이렇게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a가 양수인 때에, 즉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는 항상 뭔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 크다라는 개념에서는 얘네가 뭐예요? 바깥 범위가 나와요. 바깥 범위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가 이 해에 대한 바깥 범위가 나와. 그리고 여기는 안쪽 범위가 나옵니다. 다시 이거 바깥
안쪽 범위보다는 사이 범위라고 쓸게요. 사이 범위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겠어요? 우리 똑같은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그때 그 fx는 0이라는 만약에 두군이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일단 두 번째 케이스, 케이스 2, a가 이번에는 음수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판별시키는 0인 상황에서 한번 살펴볼게.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에요? 일단 위로 볼록하고요. 그쵸? 얘도 S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생기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알파, 여기가 이제 베타가 되겠죠. 여기는 S축, 얘가 fx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fx가 0보다 크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fx가 0보다 작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fx가 0보다 크니까 함수값이 0보다 큰 쪽은 이 그래프에 해당하죠. 그쵸? 그걸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는 여기죠. 그지? 그래서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너의 그 x가 들어갈 때마다마다의 함수값이 그래가지고 그 그래프가 S축보다는 위에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 얘는 등호가 들어가니까 S축하고 즉 x에다가 내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애를 구하면 그때 그 함수값, 즉 그 그래프가 결과적으로는 S축보다는 크거나 같은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0보다 작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죠. 함수값이 이 함수값이 S축보다 아래에 있어요. 이런 말이죠. 그렇게 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바깥 범위가 나오겠죠. X는 알파보다 작고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 같아도 되면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 볼록할 때는 우리 위로 볼록할 때는 크다라고 하면 사이 범위가 나오고 반대로 얘기하면 작거나 같다 혹은 작다라고 하면 바깥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첫 번째 케이스만 외우고 있으면 만약에 얘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면 이거에 그냥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항상 크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게 훨씬 더 문제에서 많이 출현하기 때문에 얘도 그냥 외우고 있는 게 훨씬 편하겠지 그냥. 그러면 내가 사실은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내가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 항상 그냥 크다 하면 바깥 범위 구하면 되고 만약에 아래도 볼록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작거나 같다 이런 표현 봤으면 사이 범위를 우리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똑같이 볼게요. fx는 똑같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요. 마찬가지로 fx는 0이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지금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번엔 a가 양수고요. 그리고 판별식 b는 지금 0인 상황이야. 오케이?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일단 아래로 볼록하면서 그쵸? 판별식 b가 0이 나왔다는 것은 내가 실제로 중복된 두근이 나온다는 소리고 그쵸? 중근이 나온다는 소리고 걔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이 그래프와 S축 사이에 즉 fx는 0이라는 이 그래프 y는 fx하고 y는 0이라는 S축을 그렸을 때의 교점이 한 개밖에 없어야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차 함수와 얘를 딱 접하는 여기서 이게 딱 접하는 S축이 딱 접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fx는 0보다 크다. 그리고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fx는 0보다 작다. 그리고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에 대한 해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리 계속 우리 그래프의 해석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얘는 야 내가 도대체 x에다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이 fx라는 함수값이 즉 그래프가 s축보다 더 위에 있니라고 봤었을 때 지금 다 위에 있죠. 그치? 근데 얘는 같으면 안 되죠. 그쵸? 그럼 여기가 지금 그냥 알파라고 둘게요. 여기를 어차피 알파하고 베타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야?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 그죠?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x값에 대해서 넣을 때마다마다 다 fx가 s축보다는 다 위에 있죠? 그치?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f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미 다 크거나 같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이럴 때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가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래프만 해석할 수 있으면 우리 부동식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게요? 3번, 4번은 어떻게 돼요? 우리 3번은 해가 없다죠. 그죠? 어떤 x를 넣든 간에 이 함수값이 s축보다 아래에 있을 수는 없죠. 그럼 이 구조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얘는 작은 건 없지만 같은 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x는 알파. 이거 하나가 결과적으로 해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 4번 그냥 여기다 그냥 4번 여기다 그립시다. 케이스 4번. 그럼 케이스 4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A가 만약에 음수고 fx 판별시키는 0일 때. 이때는 우리가 위로 볼록할 거고요. 얘도 S축하고의 교점이 하나만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면 fx가 0보다 크다. 0보다 클 수 있어요, 지금? 없죠. 그럼 여기서는 해가 없다죠. 만약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큰 건 없지만 같은 건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알파라고 둘게요. 그럼 x는 알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돼요? 0보다 작다. 그러면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걸 통으로 우리가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한 개 한 개씩 빼서 나머지 한 개 구해줘 이런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통으로 일단은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아니 다섯 번째 케이스 뭡니까? 똑같이 fx를 내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고 fx는 0이라는 우리가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우리 다섯 번째는 a가 양수이면서 이번에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우리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허근이라는 소리고 우리 허근은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서는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S축하고 접하는 그쵸 만나는 점이 없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가 그려집니까?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이런 형태가 그려집니다. fx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fx가 0보다 클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0보다 작을 때,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이제 우리 그냥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다 성립하겠죠. 그치? 여기는 우리가 모든 실수가 되겠죠. 작은 범위는 하나도 없죠. 그치? 함수값이. 너의 그래프가 너의 그래프보다 아래 있게 하는 x값의 범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얘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여섯 번째 케이스도 그냥 바로 보이겠죠. 그러면 우리 여섯 번째 케이스는 뭐겠어요? A가 만약에 음수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이런 상황이면 얘는 S축 아래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런 형태가 그려집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큰 쪽 없으니까 여기서는 해가 없다도 변할 거고요.
여기는 모든 실수로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 게 선생님 어디까지 설명을 한 거냐면 일단 83번 우리 대표 유형 83번까지 설명한 겁니다. 83번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 한번 여기 있는 거 대표 유형 83번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이 친구. 우리 1번. x제곱 하기 전에, 우리 그냥 다 왼쪽으로 넘길게요. 한쪽으로 몰면 어떻게 나옵니까?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상황.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그리고 얘는 4, 2 얘가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상황이죠? 그지? 둘이 부호 같아야 되네. 마이너스 해버릴까? 하나 줬고요. 얘는 xx, 얘는 4, 2.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지? 그럼 얘가 방정식 형태로 봤었을 때는 지금 부분이 4하고 마이너스 2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얘는 지금 아래로 블록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4. 이런 상황으로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얘가 선생님 지금 어떻게 했어? 최고 차이 개수를 양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개념에서는 어떻게 한다 했어? 바깥 범위야, 사이 범위야? 크다는 항상 바깥 범위. 그렇죠? 네, 바깥 범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겠죠. 1번 답은.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게 편하니까 만들어주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조작이라는 걸 할 수가 있잖아. 등식이나 부등식은.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쟤는 내가 그냥 이렇게 써버릴게. 9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뀔 거고요. 얘는 3x, 3x. 이렇게 해야 되나? 3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3x 마이너스 2의 제곱인가요? 그죠? 그래서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어떤 상황이에요? 아래도 볼록한데 S축이 딱 접하는, 그리고 이 근은 방정식의 근 3분의 2랑 같은 이런 상황이죠. 그지? 그래서 얘는 뭐예요 지금? 작거나 같다 라고 했었으니까 작은 거는 없죠. 그지? 같은 거만 있지. 그러니까 X는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죠.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우리 케이스 6개를 다 외울 게 아니라 사실 내가 그래프 그려서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프만 내가 그릴 줄 알고 해석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 3x제곱 다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상황이고요. 얘는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판별식 B 쓰면 어떻게 나와? b제곱,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3하면 음수 나오죠. 그치? 판별식 D를 썼더니 그럼 얘는 지금 그래프가 위로 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야. S축에 대해서. 그 지금 어떤 상황이야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냐 이거야. 너의 함수 값이 너의 그래프가 S축보다 작거나 같은 데 있어요? 없죠? 그럼 얘는 해가 없다가 정답이 되겠죠. 이것처럼 우리 밑에 한번 빠르게만 풀어볼게요. 83-1번, 83- 일단 1번만. 2번은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됐어요? 우리 83-2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 친구 풀기 전에 우리 저번에 했던 내용 잠깐만 좀 살펴봅시다. 기억나시죠? 우리 했던 거? 그지?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 있었어요. 일단 내가 절대값을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절대값이 없다고 가정하고 일단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랬을 때 x에만 내가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구조. 우리 방금 1번처럼 83-1번 2번의 1번처럼 우리 2던 친구처럼 x에만 내가 지금 절대값이 있는 상황이야. 얘 다시 쓰면 얘랑 똑같아요. 어차피 x를 제곱하나 절대값 x를 제곱하나 실수를 제곱하면 똑같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그치? 그럼 만약에 fx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상황이라면 지금 내가 쓴 이 식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절대값 x인 표현이에요. 그죠? 지금 이거 구해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죠.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린다, 우리? 했었을 때? x가 양수인, 지금 여기서 x가 양수인 부분이 여기죠. x가 양수인 부분을 그려서 y축 대칭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그리게 될 그래프도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제 4번.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지금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상황. 이럴 때는 우리 꺾어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안 나오긴 하지만 y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형태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렇게 지금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만 구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x축 대칭 시킨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y의 절대값이 있고 방금 x의 절대값을 합친 거. 얘는 우리가 1사분면만 그려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렇게 그린 겁니다. 여기 1사분면만 그려서. 얘는 어떻게 돼? 절대값 y랑 fx 전체에 지금 절대값이 있는 상황에서는 y는 fx라는 그래프하고 y는 마이너스 fx라는 그래프 둘 다 그려주는 게 그래프예요. 오케이. 여기서 살펴보면
얘는 원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1, 2,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XX. 지금 이렇게 되죠. 그치?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요. 그리고 S축과의 교점이 지금 마이너스 1하고 2야. 여기가 됐어요? 그럼 지금 Y축이 지금 어디 있겠어? 0이니까 한 이쯤에 이렇게 Y축이 있었겠죠. 그죠?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우리 요렇게 요렇게 생겼겠죠. 그치? 맞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2겠지. 그럼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해주면 되죠. 야, 내가 어떤 X값을 넣었을 때, 지금 내가 이 파란색 그래프인데, 어떤 X값을 넣었을 때 S축보다 아래에 있게 된대요. 그럼 S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이잖아. 그치? 그렇게 하게 될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어떤 임의의 X값에 대해서는 항상 함수값이 0보다 작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1번 답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근데 우리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여기 4개에 속하, 5개에 속하지 않는 그래프인데요.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친구는. 그지?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나눠주시면 돼요. 항상 얘가 0이 되는 값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절대값은 혼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렇게 어떤 표현이 나오면 얘는 항상 변형을 일단 시켜줘야 돼. 특별한 경우가 우리 지금 1번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프를 딱 그릴 수 있는 형태가 아니면 그래서 이 절대값 아니 양수이면 모양이 그대로 나오고 만약에 A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갖고 나와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럼 어차피 그 기준이 얘가 양수가 되냐 음수가 되냐의 그 기준은 항상 얘가 0이 되는 값이죠. 그렇지? 그래서 0이 되는 값, 즉 누구예요? 이 3. 이 3을 기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프 그릴 때. x는 3이라는 걸 기점으로 보는 거야. 그럼 x가 3보다 크면 여기 있는 게 모양 그대로 나오겠지. 그럼 쟤 넘어가면 어떻게 나와요? 여기는 x제곱. x-3 그대로 나오니까 x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그리고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렇게 되겠죠. x가 3보다 큰 구역에서는. x가 3보다 작은 구역에서는 어떻게 되니? 여기는 x제곱, 얘는 마이너스 갖고 나오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x가 되면서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얘는 플러스 3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얘가 똑같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지금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지금 보니까 어때요? 1, 3, 둘 다 마이너스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S축을 한번 그려보면 지금 1, 3인데 3은 어디야 지금 정확하게 여기죠. 그지? 그럼 1, 3이었으면 원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어야 되죠. 그지? 여기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1, 3,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XX. 얘도 3하고 마이너스 1이 근인데, 그죠? 얘는 3하고 마이너스 1이 근인, 얘는 이런 그래프야. 그죠? 어차피, 얘도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죠. 얘는. 여기까지 됐어요? 3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것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나한테 궁금한 건 뭐야? 일단 이 범위에서 이 그래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뭐예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여기밖에 없죠. 아, 여기서는 x는 3밖에 없죠. x는 3밖에 없고 얘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렇지? 이 범위에서는 우리가 함수값이 즉 너의 그래프가 x를 넣었을 때 그 그래프가 s축보다 아래에 작거나 같은 그 범위는 여기죠. 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얘가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거 둘 다 답인데 어차피 얘는 여기 속해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네.
끝내. 오케이? 우리 여기 대표형 84번. 이쪽 부분이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미정계수를 포함한, 즉 개수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자로 표현된 것을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다 답을 도출해 줘야 돼요. 우리 일단 보면 우리 이 친구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아니라 그냥 임의의 다른 최고차항의 개수가 아닌 다른 부분에 이제 미정계수가 있을 때 첫 번째 유형이 일단 인수분해 해줍니다. XX 여기 A하고 E 둘 다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X-A, X-E가 지금 0보다 작다. 얘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0보다 작으니까 일단 사이 범위가 나올 거야. 사이 범위는 나오는데 중요한 게 이 A의 지금 위치를 보여줘. 그치? 우리가 형태가 지금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이 A에 따라서 만약에 A가 2보다 크면 지금 이런 상황이 올 거고 그죠? 효준아? A가 2면 어떻게 돼? A가 2면 이런 상황이 올 거고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요. 그죠? A가 2면 A가 2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A가 더 왼쪽에 있겠죠? 이런 상황이겠죠?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답은 뭐야? 만약에 A가 2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X는 사이범위니까 2보다 크고 A보다 작아요. 첫 번째 답. 그래서 두 번째 답은 A가 만약에 2면 뭐예요? X는 2만 성립하겠죠. 그치? 그럼 세 번째 A가 2보다 작으면 그때는 X는 A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답을 다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미정계수를 포함한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는 부등식의 풀인데 그랬을 때는 내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일단은 내가 근을 구해줄 뿐이 할 건데 이 A의 위치에 따라서 해가 달라진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만약에 A가 2보다 클 때, A가 2일 때, A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해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니까?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 이해가? 응. 해가 없다니. 잠시만. 작다니까. 그치. 작다니까 얘는 해가 없다죠. 쏘리. 해가 없다죠. 그치? 작다. 나와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했어. 항상 여기도 똑같아. 최고 차이 계수가 미지수화 되어 있으면 얘는 항상 조심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얘도 세 개로 나눠야겠죠. 첫 번째. 일단 A가 양수일 때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만약에 A가 양수면 양변을 A로 나눠도 상관없지. 그냥 양수니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그냥 A 풀어주면 됩니다. 등호도 안 바뀌죠? 부등호 안 바뀌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4, 1 플러스 마이너스 XX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0보다 크다. 뭐예요? 바깥범위지. 그치? 그래서 바깥범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작은 것보다 작고 X는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바깥범위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0일 수도 있지. 그치? A가 0이면 어때? 다 0 되죠? 0은 0보다 클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럼 해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0보다 작으면 A로 양면을 나눠주면 똑같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인데 이번에는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치? 그러면 작다니까 사이범위. 그래서 사이범위 써주시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써주시면 되겠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정계수일 때는 항상 조심해서 문제를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 84-1번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다 하시면 옆에 있는 이제 2차 부등식 활용도 그냥 바로 하세요. 85-1, 2번도. 네. 85-2번 다시 한번 볼게요. A 상점에서 휴대폰 한 대를 50만 원에 판매하면 하루에 20대가 팔린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한 대의 가격을 X만 원 인하하면 내가 만약에 50-X만 원에 판매를 하면 판매량은 20 플러스 2X 대가 팔린다고 하네요. 그쵸? 괜찮죠? 근데 한 대에 50만 원에 판매하던 휴대 가격을 인하하였어요. 인하 X만큼 인하하였고, 총, 그러면 이렇게 됐을 거고, 두 대 곱했을 때가 뭐 나왔겠어? 1750만 원 이상이 나오겠다. 이렇게 이제 식세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하면 100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0x니까 플러스 80x, 그리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1000, 10, 1000 이렇게 되죠? 1000이 1750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서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눌까요? 넘겨서 그러면 x제곱 얘는 마이너스 40x 원래 넘으면 750인데 마이너스 750인데 마이너스 2x로 나눴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2로 나누니까 플러스 3, 7, 5인가요? 아, 네. 맞아요. 애가 지금 내가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x의 사이범위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 a의 두 근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375 소인수 분해하면 25랑 15? 둘 다 마이너스. 근데 지금 휴대전화의 한 대 가격이니까 실제로 여기 50에서 뺀 거를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50에서 15만 원 뺀 거나 50에서 25만 원 뺀 거나 그게 최대값 최소값이 되겠죠. 그렇지? 10하고 25 쓰면 틀려요. 50에서 빼줘야 돼. 따로. 오케이. 우리 여기 86번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해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 우리가 그 2차 부등식을 한번 보자는 거야.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일단 이 식 딱 두 개를 보자마자 내가 딱 떠오르는 게 딱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그쵸? 일단 첫 번째. 딱 보자마자 첫 번째. 2차 부등식인데 0보다 큰데도 사입 범위가 나왔다는 것은 일단 A가 음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부분이 마이너스 4와 1이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딱 보자마자 떠올려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친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내가 A로 묶으면 내가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소리랑 똑같겠죠? 그치? 그럼 F 풀어주면 어떻게 돼?
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야, 어차피 A가 2차 부등식이라고 했다면 A는 0은 분명히 아니야. 그러니까 양변을 A로 나눠도 돼요. 그럼 A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크다 해서 작다도 바뀌겠죠? 그지? 그랬을 때 실제 n가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1과 동일하겠죠, 이 친구가? 괜찮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a분의 b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우리가? a분의 b가 몇이에요? 3이죠. 그치? a분의 b가 3이고 a분의 c가 몇이야? 마이너스 4지? 이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예, a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b인데 a가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죠. 그지? 그럼 여기 a분의 c가 마이너스 4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4x로 변할 거고 얘는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 이거 풀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 3 둘 다 플러스니까 얘는 0보다 작으니까 사이 범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처럼 우리 86-1, 2번 같은 문제니까 빨리 풀어볼게요. 우리 86-1번 뭐 하면 돼 그냥 A, B 값 구하려면 어차피 얘네가 두근인 거 아니까 근각계수 관계 써도 되겠지. 그죠? 두근의 합은 몇이야? 마이너스 A. 그래서 마이너스 A는 3. 두근의 곱은 B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근각계수 관계 써도 되고요. 86-2번은 우리 방금 푼 거랑 거의 동일하니까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안 되면 질문.
오케이, 우리 다음. 만약에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하기 위한 우리가 조건을 한번 따져볼 거야.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항상 S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그죠? 그럼 이런 그래프를 그리려면 우리가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되겠지. 일단 첫 번째, 저기 있는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여야 합니다. 그죠? 그쵸? 그 다음에 판별 시기는 0보다 작아야지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서 x가 무엇이 들어가든 그 함수 값이 항상 S축보다는 위에 있어요. 항상 모든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S축 위에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치? 그럼 일단 얘도 A는 0보다 커야 되고 판별 시기는 0보다 작아도 되지만 작거나 같아도 되죠. 그치? 근데 만약에 fx가 0보다 작으려면 모든 실수 x값에 대해서 그래프가 항상 S축보다 아래에 있으려면 일단은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려면 A는 음수여야지 위로 볼록하면서 똑같이 판별시티는 0보다 작아야겠죠. 근데 우리 이 친구는 판별시티는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니까 결과적으로 A는 접해도 되고요. 그랬을 때 A가 0보다 작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판별시티는 0보다 작아도 다 성립하지만 같아도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는 점 유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별 내용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87번 한번 보겠습니다. 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뭐야, 지금? 일단 부등식이라고만 표현되어 있고,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일단 고민을 해봐야 되지. 첫 번째. 만약에 a가 0이면 어떻게 되니 봐야겠죠? a가 0이면 어때? 9는 0보다 크다. 맞나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죠. 그죠? 얘는 성립합니다. 지금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A는 0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A가 0이 아니야. A가 0이 아닌데 이런 fx라는 함수가 S축보다는 지금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죠? 그러려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첫 번째, A는 무조건 뭐여야 되고 일단 양수여야 하고. 그죠? 그리고 판별시키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시키는 0보다 작으려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야 되니까 9a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9a 이렇게 되겠죠? 얘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4고 36a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A는 그러면 범위가 A는 일단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을 9A도 나눠도 상관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9A도 나누면 어떻게 나와요? 그럼 여기는 A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9A는 양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안 바뀌고요. 그래서 A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성립하기 때문에 일단 A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A는 0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는데 제 1번에 의해서 같아도 되고 그 다음에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범위에 있으면 여기 있는 부등식이 모든 실수 x값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서 항상 성립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87-2번 같이 해볼까요? 그냥 이 친구.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값이 3보다 작도록 하는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m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m이
값이 x에다 뭘 넣든 간에 3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일단 넘어가서 우리 마이너스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m 플러스 3x n은 플러스 m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이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일단 어떤 상황? 아래로 볼록하면서도 S축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얘도 똑같이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고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은 이미 A가 양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만 쓰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m제곱 2 곱하고 2 곱하면 6m 에서 4m 빼니까 2m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12 하니까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1, 3 플러스 마이너스 mm 0보다 작다니까 사입범위 나오겠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위에 것도 풀어보세요. 87-1번도. 얘도 중요한 게 미지수에 지금 문자 쓰였으니까 주의해서 문제 풀어주세요. 하였으면 우리 유형 88번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죠. 어떤 이차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지금 이런 상황이어야 돼요. 그죠? 우리 이런 거 볼 때 항상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뭔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시면 안 돼. 항상 어떤 임의의 x값을 넣었을 때 마다마다의 함수값으로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x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직선보다 곡선이 더 위에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얘를 뭔가 대각선 형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위아래로 볼 때. 그래서 항상 y는 2x-1보다 항상 위쪽에 있는다는 말은 똑같은 어떤 임의의 x값을 넣을 때 마다 너의 함수값과 너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다 너가 함수값이 커. 이런 내용인 거야.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니? 얘가 지금 fx라는 함수와
여기 있는 애가 내가 gx라고 한다면 gx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애가 항상 위에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fx-gx가 0보다 크다라고 내가 바꾸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바뀌겠지. 그래서 우리가 방금 앞전에 했던 87번이나 유형 똑같아지죠? 그지?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3이 크다. 지금 2x 마이너스 1.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를 묶을게요. 그러면 m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16이죠. 16은 0보다 작다. 그래서 m제곱 플러스 4m 4는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으니까 6, 2 너는 플러스 마이너스 mm 0보다 작다니까 사이 범위 그래서 m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풀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도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것도 한번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88-2번 같이 풀어볼까? 우리 밑에 거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밑에 거 한번 같이 풀어볼게. 일단 우리가 한번 해석이라는 것만 한번 해보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2차 함수가 있고요. 얘 지금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있고 얘는 어떤 직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ax 플러스 7보다 위쪽에 있을 때 x값의 범위가 바깥 범위가 나왔대. 그럼 애가 지금 뭐 이렇게 형식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죠? 혹은 애가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a 값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오케이? 야,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애가 위쪽에 있게 하는 x값의 범위가 지금 여기 혹은 뭐 여기인데 결국 여기가 지금 경계값이 되겠죠. 그지? 그럼 얘가 b 또는 여기 4, b 또는 4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얘를 굳이 부등식 형태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 없지. 지금 얘는 무슨 말이야? 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는 ax 플러스 7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지금 b하고 4야. 이렇게 봐도 되죠. 그죠? 그럼 얘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얘는 얘 넘어오니까 1 마이너스 ax
그리고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됩니까? 그럼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되니까 n은 몇이야? 마이너스 3이죠. 그렇지? 두근의 합은 1 나와야 되니까 a는 0이겠지. 뭐래? 두근의 합은 몇이야?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나와야 되죠. a가 지금 1 나와야 되니까 a는 2겠지. 그죠?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빠르죠. 이해가 되게. 그죠? 됐습니까? 우리 유형 89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지금 뭐예요? 일단 실제 그래프들 여기까지만 그리겠어 이거야. 너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실제 이 범위 안에서만 그릴 거고 그 범위 안에서는 항상 S축보다는 위에 있도록 해줘 라는 말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 친구부터 한번 보자. 우리 2차 부등식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a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느 범위에서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그렸을 때 제가 성립하는 실수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지금 얘는 어떤 상황이야? 지금 아래도 블록하고요. 지금 S축이 이렇게 있다고 봤었을 때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마이너스 4에서 2의 범위가 지금 어디야? 어디라고 내가 볼 수 있는 거야? 지금 의 축의 위치가 어디니까?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의 축의 위치. 마이너스 2의 분의 b. 그죠? 마이너스 2의 분의 b. 마이너스 2죠? 그치? 그럼 마이너스 4에서 2까지는 어디야? 대강 봤었을 때. 마이너스 4부터 2, 뭐 이런 상황이겠죠. 마이너스 4까지는 2, 우리 2까지는 4 정도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이런 표현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애가 항상 S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지금 이런 말이거든. 결과적으로는. 이해 가요? 축 H가 마이너스 2이고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그린 딱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 그린 이 그래프가 S축보다는 항상 위에 있도록 하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게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최소값만 항상 A보다 높이 있으면 여기 있는 어떤 값이 들어가든 다 높이 있을 거니까 여기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고만 하면 되겠지. 그죠? 그럼 최소값이 어디야 여기서? 축을 포함하니까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겠죠. 즉 fx라고 본다면 제가 f-2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모든 함수 x값에 대해서는 저 범위 안에서는 다 양수가 나오겠죠.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다. 1, 4, 너 마이너스 플러스 aa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크다니까 바깥 범위면 되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a는 4보다 크면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지워도 되죠? 예, 지우고. 우리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밑에 것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얘는 지금 우리가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 그지? 그죠? 근데 얘는 뭐야? 나는 애 그림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어요? 2번은? 애가 A제곱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항상 양수값이라는 거니까 축의 위치가 어디 있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대강 축의 위치가 어디 있다는 거야? 음수야, 양수야? 그치, 마이너스, 음수죠, 음수. 그럼 이쪽에 있다는 거죠. 이쪽에 어쨌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졌다는 거지. 어쨌든. 그죠? 그랬을 때 0부터 4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어쨌든 0부터 4까지 이 그래프만 그리겠다는 거잖아. 그죠? 뭐 여기든 뭐 어디든 상관없이. 근데 이 그래프가 항상 S축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지? 그럼 지금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S축. 맞습니까? 이런 그래프의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애가 지금 다도 돼, 안 돼? X축에. 등호 들어가니까. 다도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최대값이 이 S축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당연히 여기 있는 모든 함수값들도 당연히 성립을 하겠지. 그럼 여기가 4겠죠? F4. 그래서 F4가 저기 있는 S축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그때 그려지는 이 그래프는 항상 S축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여기 4 대입하면 16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2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4a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4도 나누고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되고 4도 나눴으니까 부동호 방향 안 바뀌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사입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 하자는 거야? 1번, 2번을 보았을 때 축의 위치에 따라서 결국 최소값, 최대값의 위치를 가지고 내가 실제로 구해보자. 이런 내용인 겁니다. 비교이 되겠죠. 그죠? 우리 밑에 거도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밑에 거. 이 밑에 거 풀고 집에 갑시다. 이 친구는 축의 위치가 3이니까, 그죠? 축의 위치가 3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3이면 여기 이쪽 범위죠? 그치? 이 그래프가 S축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런 S축이 위에 있는 이런 형태가 나와야겠죠? 얘는 가면 안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F3이 모기만 하면 일단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지. 최소값이 크기만 하면. 3 대입하니까 9 마이너스 6, 3, 18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2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얘는 다 계산하고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a제곱.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20에서 플러스 2죠. 플러스 2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부동호 방향 바뀌죠. 이렇게 부동호 방향 바뀌죠. 그치? 그래서 a 범위는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사이범위니까 플러스 루트 2보다 작죠?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겠지. 3개가 되겠죠? 오케이,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우리 못 푼 데부터 1차 부등식 못 푼 데부터 이렇게 해서 고난도까지 풀고 그 다음 2차 부등식에 유형 7번까지 풀어주면 돼요. 유형 7번까지나.